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째 5번째 동영상인데 제가 지금 제 얼굴 보니 너무 하얗게 나오네요. 화장을 너무 빨리 하느라고 몸이 안 좋고. 그런데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되고서 그래도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잠깐 시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5번째 동영상인데요. 제가 특수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특수체육 교사를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무엇이 좀 어려운지, 또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뭐, 디스트릭마다 또 한국에서 있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다 다르네. 이거는 좀 제 경험에 위주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서 좀 봐주시기 어, 어, 바라겠습니다. 좀 차근차근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좀 말을 빨리빨리, 원래도 말이 빠른데 시간을 보고 하느라고 말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거는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중학교, 어떤 분들은 또 초등학교만 맞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덜스쿨까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디스트릭 여러 군데서 일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덜스쿨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학교 분위기나 그 그, 그 반의 분위기가 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람들 퍼스널리티도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적응하는데 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특수체육 선생님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챌린지가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문화를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특수체육을 제 수업 방식에 티칭 필라소피를 좀 따라오게, 스트럭처를 따라오게 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챌린지일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다른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 학교에만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특수체육 교사는 어, 그렇게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수체육 교사가 IP 미팅을 들어가죠. IP 미팅을 들어가는데 티칭 이외에도 미팅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애들 뭐 IP 미팅도 애뉴얼도 있고 3년마다 또 미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그거에 또 이너베이션 미팅이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이 또 미팅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미팅을 또 참가하는 게 책임과의 파라볼 리스판서빌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체육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떠나서 이 미팅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미팅 들어가는데 좀 페이퍼나 리포트 같은 거 쓰는 것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미팅에 들어가서 뭐 그 정보를 프레젠 할 때, 나눌 때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좀 정확한, 좀 자세한 정보를 나누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왜 어떤 특수체육 교사는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쓰냐, 또 정보를 많이 쓰냐,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는데, 저는 조금 여러 방면에서 좀 정보를 드리고자 좀 가끔은 주말에도 리포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임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기부하는 모습, 또 계속 아이들을 또 프로그램을 또 찾아서 제공하는 모습 보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챌린지는, 어려운 점은 미팅에 조금
리포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지고 또 그것에 애들이 자폐 아동이 있지만 그것의 문제 행동도 다 다르거든요. 정말 뭐 같은 레벨이라 해도 그 문제 행동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제공하는 게 특수체육 교사들한테 아마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큰 챌린지,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애들에 맞춰서, 또 한편으로는 특수체육교사가 1대1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행동을 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는 골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특수체육 교사로 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맞다, 근데 내가 맞다, 뭐 다른 사람이 잘한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고, 꾸준히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계속 트라이 한다면은 애들이 좋아진다는 거는 분명하니까, 너무 애들이 문제 행동이 심하다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또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것을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챌린지로 내는 거는 많은 특수체육 교사님들이 그 문제 행동을 어떻게 잡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그거에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체육 교사가, 어떤 특수체육 교사들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로는 고립되는 경험도 많이 배고, 외로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느꼈고 아마 다른 특수체육 교사님들도 느낄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틀리나? 또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멘토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쿨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있고 프린시플도 있는데, 그분들은 특수체육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잘 모르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멘토, 뭐 친구, 동료 교사,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분들을 찾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은 맨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쟤는 저렇구나, 저 선생님은 저렇구나 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있는데, 그 피드백을 잘 받고 하는 게 특수체육 교사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챌린지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티칭을 5년 했든 10년 했든 15년을 해도 베스트 티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항상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레슨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항상 제가 교수였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오늘이 좋을 수도 있고 내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이 좋을 수도 있는데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애들이 내 클래스에선 최고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또 그 챌린지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게 특수체육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수체육 교사로서 좀 어려운 점, 또 챌린지를 조금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챌린지들을, 이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